안녕하세요. 화훼 장식하고 또 식물학 관련 메모들을 보니까요. 와, 이거 정말 식물의 비밀 코드를 막 해독하려는 그런 열정이 느껴지던데요. 네, 맞아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질문과 답변들 속에 숨어 있는 핵심, 그걸 파헤쳐서요. 단순히 정보만 아는 게 아니라 식물과 디자인의 세계를 좀 더 깊이, 아하, 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사실 식물을 다루는데 꼭 필요한 기본 지식, 그리고 기술들을 아주 잘 담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특히 화훼장식 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유용할 것 같고요. 단순히, 이게 정답이구나 하는 걸 넘어서 각 요소가 실제 작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도구가 눈에 띄는데요. 동양식 꽃꽂이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침봉, Q11요. 뾰족한 바늘들이 이렇게 촘촘히 박힌 금속판. 네네, 침봉. 이게 그 플로럴 폼이랑은 어떻게 다른 효과를 내는 건가요? 그냥 고정하는 건 뭐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둘 다 고정 도구는 맞는데요. 표현 방식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죠. 그 플로럴 폼은 줄기를 꽂는 대로 비교적 쉽게 형태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푹푹 꽂으면 되니까. 근데 신봉은 줄기 하나하나를 정말 세심하게 세워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 꽃꽂이 특유의 그 절제된 선, 그리고 여백, 이 공간의 아름다움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줄기가 물을 잘 흡수하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선과 공간. 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케이블 타이, 이것도 꽤 재밌는 재료예요. 아, 케이블 타이요. 그 보통 전선 정리할 때 쓰는 그거 아닌가요? 약간 투박해 보이기도 하는데. 꽃꽂이에 쓴다고요? 장점이 뭐죠? 네, 맞아요. 흔히 보는 바로 그 케이블 타이입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화훼 장식, 특히 어떤 구조물을 만들거나 여러 소재를 좀 단단하게 묶을 때 아주 유용해요. 아, 정말요? 네, 철사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고정할 수 있고요. 또 색상도 요즘 다양하게 나와서 디자인의 일부로 쓰거나 아니면 잘 숨기기도 좋죠. 물론 아주 섬세한 표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효율성이나 좀 현대적인 느낌을 줄 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생각도 못했네요. 자, 그럼 도구를 넘어서 이제 식물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뿌리의 역할, Q12에 대한 질문에서 광합성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당연히 잎에서 하는 일이긴 한데 그럼 뿌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냥 땅속에 박혀만 있는 건 아닐 텐데. 그쵸. 뿌리는 뭐랄까 식물의 생명줄 같은 거죠. 땅속 잎이 파고들어서 물하고 무기 양분 이걸 빨아들여서 줄기랑 잎으로 보내는 아주 핵심적인 통로 역할을 하고요. 아, 통로 역할. 네, 동시에 또 큰 나무도 쓰러지지 않게 단단히 지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광합성은 역시 엽록소가 있는 녹색 부분, 주로 잎 때로는 줄기, 역할 분담이 아주 확실합니다. 역할 분담이 확실하군요. 그럼 잎 Q09로 가볼까요? 잎맥이 물질 이동 통로라는 건 알겠는데 겹잎 모양에 따라 우상복엽과 장상복엽으로 나뉜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깃털 모양이 우상, 손바닥 모양이 장상. 이걸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그냥 모양이 다른 거 아닌가요? 이게 식물을 정확하게 식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두 식물이 있는데 잎 모양, 특히 그 겹잎의 배열 방식이 다르다. 그러면 전혀 다른 종일 수가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화훼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물 이름을 정확히 알거나 야생 식물을 구분할 때도 아주 유용하죠. 식물학적 분류의 기본이 되는 특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분류의 기본 특징. 식물의 다양한 형태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땅속 줄기, Q10 질문도 재밌네요. 아네모네 칼라, 이런 건 덩이줄기, 괴경이라고 하죠. 근데 백합은 아니라고요. 감자 같은 그런 덩이 형태랑 양파 같은 비닐줄기, 인경, 이게 그냥 겉모습만 다른 건가요? 겉모습만 다른 게 아니고요. 내부 구조나 기능, 또 번식 방식에서도 차이가 꽤 큽니다. 감자 같은 덩이줄기, 즉 괴경은 줄기 자체가 비대해져서 양분을 저장한 덩어리 형태고요. 표면에 눈, 그러니까 싹이 있어서 거기서 새싹이 자라죠. 네네.
반면에 백합이나 양파 같은 비늘줄기, 인경은요, 짧은 줄기에 양분을 저장한 아주 두터운 잎, 즉 비늘잎이 겹겹이 쌓인 구조예요. 아, 잎이 쌓인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차이를 알면 각 식물을 어떻게 번식시키고 관리해야 할지, 예를 들어 나눌 때 어떻게 잘라야 하는지 이런 걸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하, 번식과 관리 방식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군요. 네. 정말 실용적인 지식이네요. 다음은 생화와 인조화의 차이점 Q13인데요. 관리가 편한 인조화, 생동감 있는 생화, 이건 장단점이 명확해 보이네요. 네, 기본적인 차이는 그렇죠. 하지만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인조화는 시간이나 환경의 제약을 넘어서 어떤 특정 분위기를 계속 연출하거나 반영구적인 장식이 필요할 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그렇죠. 시들지 않으니까. 네, 반면에 생화는 물론 시들기 때문에 순간적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주는 어떤 자연의 순환, 생명력, 그리고 또 향기라는 감성적인 경험. 이건 인조화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죠. 결국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감성적인 경험이라 확실히 그렇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식물 이름표, 그 표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명, 보통명, 원산지 이런 건 적는데 번식법은 잘 안 적는다고요? 근데 학명은 왜 꼭 필요한 걸까요? 그냥 우리말로 부르면 편할 것 같은데. 아, 보통명. 그러니까 우리말 이름은요, 사실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거나 사람마다 좀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라틴어로 된 학명은 전 세계 공통 언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누구와 소통하던 정확히 똑같은 식물을 지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식물 연구나 유통, 국제교류 이런 데서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번식법 같은 좀 상세한 정보는 표찰보다는 보통 별도의 재배 안내서나 설명서에 담는 게 일반적이고요. 와우,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질문들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식물과 화훼 장식의 기본 원리들이 뭔가 착착 연결되는 느낌이 드네요. 네네. 도구의 쓰임새부터 식물의 구조, 종류, 그리고 이름표의 의미까지 꽤 알찬 탐구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식들이 당신에게 세상을 좀 더 흥미롭게 바라보는 그런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변의 식물을 만날 때 저 잎은 깃털 모양일까? 손바닥 모양일까? 아니면 저 화려한 꽃 아래 땅속에는 덩이줄기가 숨어 있을까? 비늘줄기가 숨어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밌겠는데요? 네, 어쩌면 당신이 다음에 디제잉할 작품에 대한 영감이 떠오를지도 모르죠. 또 식물 이름표를 볼 때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학명을 보면서 이게 세계 공통 이름이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더 깊은 탐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